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범죄는 도를 넘어선 수준이었고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입을 열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수많은 호주의 여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지원했습니다. 1941년 2월 12일 싱가포르가 일본군에 점령되자 싱가포르를 탈출해 호주로 향하던 수송선 바이너부르크호에는 호주의 6건 간호사의 5명을 포함한 부녀자 3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출 도중 일본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인도네시아의 반카섬에 상륙하게 되었고 상륙 다음 날 20여 명의 영국 병설에 포함 다른 곳에서 격침되어 표류한 100명의 승객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근대화된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포로 대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일본군에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군에 발견된 그들은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일본군은 이들 간호사 22명을 받아 속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총격을 가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간호장교 비비안 브링클입니다. 브링크는 일본군 기관총에 맞아 내장이 관통당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체 속에 몸을 숨긴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브링클은 도쿄 재판에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했고 책임자인 일본군 오리타 소령은 1948년 자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반카섬 대학살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호주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는 1955년부터 2월 16일과 가장 가까운 일요일의 세인트 메리 여성 기념 경기장에서 반카섬 대학살의 날 추모 행사로 연례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간호사들은 사살당하기 직전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해왔습니다. 2000년 사망한 브링클은 생전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간호사가 총살되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 나는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해 너무 괴로웠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군의 성범죄는 2019년 세상에 알려졌고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외무성 관계자는 개별 사안을 정부가 검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과거 일본군의 폭력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네덜란드령이었던 자마 성을 점령한 뒤 그곳에 살던 네덜란드인들을 수용소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44년 2월 26일 수용소에서 17세 이상의 미혼 여성들을 강제로 징발해 여러 일본군 위안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성노예 피해국 중에는 독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은 독일 여성도 성노예로 네덜란드인 기자가 주장, 한국 네티즌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같은 동맹국인 독일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탐사 보도 언론인들이 살다 몰래마스는 네덜란드 전쟁기록원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독일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은 전쟁 당시인 1942년 3월 초부터 네덜란드령인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동부 블로라 지역에서 일본군 48부대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일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몰레마스는 30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한 건물로 옮겨졌고 이후 이 건물은 군대의 위안소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동맹국인 독일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한 일본 장교의 개입으로 피해 독일 여성들은 위안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독일 여성들이 있었던 이유는 교사나 농장주와 석유기술자의 아내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독일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몰라만 쓰는 독일에서는 아무도 일본의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네덜란드 전쟁기록원에 있는 증거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몰레마스는 네덜란드 전쟁기록원에 있는 증거자료가 2026년까지 비공개로 돼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관련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몰레마스는 비공개 문서의 확실히는 65명, 아마도 300여 명의 여성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진술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문서가 비공개로 된 것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가 희생자들의 전쟁연금 요구를 두려워했고 일본과의 무역관계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몰레마스는 나의 결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만 7만 명이 일본군의 성폭력에 희생됐다. 소년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성폭행 피해를 본 여성들은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파푸아 뉴기니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에도 소녀상이 설치되게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리 살다가 몰래 만스 씨는 2019년 2월 네덜란드 정부에 소녀상 건립 신청서를 냈고 승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국 단체가 아닌 외국인의 힘만으로 소녀상이 건립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고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엔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유엔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처벌, 그리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심리보고서를 냈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위원회는 6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자유권 규약에 비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처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2014년 권고사항을 반복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유명 표명과 권고 의견을 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과거사는 밝혀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국입니다. 한국에는 위안부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해군은 일본 관함식의 전범기에 경례를 하게 됐고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하게 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 세력이 정권을 잡은 후 한국은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의 매입 화면을 한국의 촛불 시위가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